오빠 동생 말고 이제 남자랑 여자로 한번 만나봐요. 규림이 전화기 너머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규림 씨, 그거 진심이요? 아니면 또 누구 밀어내려고 하는 소리요? 조응식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게임 아저씨가 진짜 우리 아빠였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한결의 그 한마디가 세 사람 사이 공기를 순식간에 얼려버립니다. 먼저 고백한 건 규림인데 왜 정작 흔들리는 건 조응식일까요? 규림의 그 말은 정말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겁에 질린 사람이 급하게 세운 방패였을까요? 오늘 밤 오래 곁을 지켜온 한 사람의 자리가 그 어느 때보다 위태롭게 흔들립니다. 반찬 가게 문 앞 조응식은 손에 든 반찬 접시를 하마터면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방금 귀에 들어온 전화 한 통 때문이었습니다. 늘 오빠 동생 사이로만 선을 긋던 규림이 이번엔 남자와 여자로 만나보자고 먼저 말을 꺼낸 겁니다. 조응식은 접시를 얼른 진열대에 내려놓고도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귓가에는 규림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손끝이 가늘게 떨렸고 심장은 제 것이 아닌 양요란하게 뛰었습니다. 조응식이 겨우 정신을 붙들고 전화기를 고쳐주었습니다. 규림 씨, 지금 술 한잔 하고 하는 소리 아이요? 낮에 무슨 일 있었소? 조응식은 애써 농담처럼 되물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건 웃음도 변명도 아니었습니다. 규림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더없이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술 안 마셨어요, 흥식 오빠. 맨정신이에요. 그동안 오빠가 내 옆에 얼마나 오래 있어줬는지 나도 알아요. 이제 나도 용기를 내보려고요. 조응식은 그 말에 오히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규림은 늘 손사래부터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리 삼고 싶어하는 박수남이 아무리 밀어붙여도 규림은 웃으며 슬쩍 발을 빼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빠는 그냥 오빠로 남는 게 제일 좋다고 그렇게 못을 박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규림이 먼저 이런 말을 꺼냈다는 게 조응식에게는 기쁨보다 낯설므로 먼저 다가왔습니다. 조응식은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규림 씨, 내 지금 잘못 들은 거 아이지? 진짜로 나랑 그래 만나보고 싶다 이 말이오? 규림은 짧게 그렇다고 답하고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뚝 끊긴 신호음이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조응식은 어두워진 반찬 가게 안에 홀로 남았습니다. 꺼진 전화기 화면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습니다. 화면에는 조응식 자신의 지친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좋아해야 마땅한 순간인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습니다. 무언가 어긋난 톱니바퀴 하나가 자꾸 걸렸습니다. 9년을 기다려온 말이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급하게 찾아왔는지. 규림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아니라 어딘가 쫓기는 다급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조응식은 진열대를 정리하는 것도 잊은 채 어두운 가게 한복판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저녁 바람이 셔터를 덜컹덜컹 흔들었고 조응식의 마음도 그 바람처럼 자꾸만 흔들렸습니다. 기뻐도 되는 건지 그마저도 확신이 서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조응식은 진열대에 기대선 채 규림과 처음 만났던 9년 전을 잠시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규림은 남을 돕느라 제 앞가림을 뒷전으로 미루던 사람이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티를 내기보다 혼자 삼키는 쪽이었고 정작 제 마음은 늘 맨 나중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제 감정을 먼저 꺼냈다면 그건 그만큼 다급한 무언가가 규림을 몰아붙였다는 뜻일지도 몰랐습니다. 조응식은 조명을 끄고 셔터를 반쯤 내리다 말고 다시 손을 멈췄습니다. 규림 씨, 대체 무슨 일이고? 조응식은 텅 빈 가게를 향해 나직이 물었습니다. 아무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조응식은 한참을 더 그렇게 서 있다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가게 문을 잠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조응식은 그날 밤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방에 누워 조응식은 규림이 건넨 말을 몇 번이고 곱씹었습니다. 처음 몇 분은 그저 좋았습니다. 9년 전 규림에게 처음 반했던 그 순간부터 조응식은 늘 한 발짝 뒤에서 규림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남자가 아니라 남자 사람 친구로 좋은 일엔 같이 웃고 나쁜 일엔 같이 욕해주는 자리. 그 자리도 나쁘지 않다고 스스로를 다독여온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오랜 벽을 규림이 먼저 허물었습니다.
조응식은 이불을 끌어당기며 혼자 실없이 웃다가 이내 그 웃음을 거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습니다. 와 하필 지금이고. 조응식은 어둠 속에서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규림은 감정을 못 숨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좋으면 좋다고 싫으면 싫다고 얼굴에 다 드러나는 리트머스 종이 같은 사람. 그런 규림이 이렇게 오래 마음을 감춰왔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고백한다는 게 조응식이 아는 규림과는 영 맞지 않았습니다. 조응식은 몸을 일으켜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았습니다. 최근 며칠 규림 주변에서 벌어진 일들을 하나씩 되짚어 보았습니다. 부쩍 말수가 줄었던 규림. 반찬 가게 앞을 서성이던 낯선 그림자. 손님이 뜸한 시간이면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던 옆모습. 배달 나간 사이 걸려왔다는 정체 모를 전화들. 그리고 한결이 자꾸 꺼내던 게임 아저씨 이야기. 조각들이 머릿속에서 제각각 떠다녔지만 아직 하나로 맞춰지지는 않았습니다. 조응식은 손바닥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냥 좋다 캐쁘면 되는데 와 자꾸 딴 게 걸리노. 조응식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규림이 정말 자신을 남자로 봐준 거라면 이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터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의 온도가 어쩐지 규림답지 않게 차갑고 다급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이 급하게 붙잡은 손 같았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의 떨림이 아니라 벼랑 끝에서 뭐라도 잡으려는 사람의 절박함에 가까웠습니다. 조응식은 그 미묘한 차이를 애써 모른 척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규림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기뻐하며 손을 마주 잡으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응식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규림을 너무 오래, 너무 깊이 지켜봐 온 탓이었습니다. 조응식은 창밖 어둠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이거는 기쁜 일이 맞나 아니면 뭐 다른 일이 있나? 조응식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심쩍은 그늘이 드리웠습니다. 반가움보다 의문이 앞서는 유난히 긴 밤이었습니다. 조응식은 벽에 걸린 낡은 시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잠은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조응식은 규림의 웃는 얼굴과 오늘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그 다급한 목소리를 나란히 떠올려 보았습니다. 두 얼굴이 자꾸만 겹쳤다 어긋났습니다. 만약 규림의 말이 진심이라면 조응식은 세상 그 무엇보다 기쁘게 그 손을 잡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게 진심이 아니라면, 그래서 언젠가 규림이 후회하게 될 말이라면 조응식은 그 손을 잡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확인해야지. 그냥 넘어가면 내도 규림 씨도 다 상한다. 조응식은 어둠 속에서 다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나서야 조응식은 겨우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반찬 가게 주방에서 박수남이 무채를 썰다 말고 아들에게 넌지시 말을 건넸습니다. 흥씨가 네 요새 규림 씨 얼굴 봤냐? 낯빛이 영 안 좋더라. 박수남은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남도 특유의 걸쭉한 말투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저번에 한석중이 그 양반이 어디서 주워 듣고 와서는 결이 아빠가 돌아왔다나 어쨌다나 떠들고 다니더라고. 그 소문 때문에 규림 씨가 속이 시끄러웠는갑다. 조응식은 그릇을 닦던 손을 뚝 멈췄습니다. 한결의 아빠가 돌아왔다는 소문. 그 말이 조응식의 귀에 유난히 크게 박혔습니다. 조응식은 애써 태어난 척 물었습니다. 엄마, 그 소문 어디서 시작됐는지 아나? 박수남은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낸들 아냐. 근데 네 엄마 진도 갔다 온 그 짝에도 나도 그 소리 듣고 참말인 줄 알고 니한테 규림씨 놔주라 안 그랬냐? 애 아빠가 돌아온다는데 네가 껴봤자 뭔 소용이겠냐 싶어서 그랬제. 조응식의 낯빛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진도에서 돌아온 어머니조차 그 소문을 곧이곧대로 믿고 아들에게 물러나라 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어머니의 말이 서운하기만 했는데 지금 다시 생각하니 그 소문이 예사롭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조응식의 머릿속에서 어젯밤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부쩍 말수가 줄었던 규림, 서성이던 그림자, 그리고 뜬금없이 먼저 건네온 고백. 조응식은 행주를 내려놓고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그람은 규림 씨가 나한테 그 말한 게 그 소문하고 무관치 않다는 소린가. 조응식은 낮게 뇌었습니다. 박수남은 아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채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야, 니 왜 그러냐? 얼굴이 어째 그리 어둡다냐? 규림 씨랑 뭔 일 있었냐? 박수남이 물었지만 조응식은 이미 다른 생각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아이다 엄마. 아무것도 아이다. 조응식은 그렇게 얼버무렸습니다. 박수남은 미심쩍은 눈으로 아들을 한번 훑고는 다시 무채로 손을 옮겼습니다. 니는 어릴 때부터 속갯말을 안 해서 탈이여. 답답한 놈. 박수남이 혀를 차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조응식은 그 말도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는 퍼즐의 그림이 어렴풋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규림이 그토록 오래 밀어내던 문을 왜 하필 지금 열었는지 그 이유가 조금씩 손에 잡히는 듯 했습니다. 애 아빠가 돌아왔다는 소문, 그리고 그 소문 뒤에 서 있을 한 남자. 조응식은 마른 그릇을 하나하나 포개며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규림에게 직접 물어봐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규림이 출근했습니다. 사장님, 늦어서 죄송해요. 오늘 배달 많죠? 규림이 앞치마를 두르며 밝게 인사했지만 그 밝음이 어쩐지 억지스러워 보였습니다. 박수남은 반갑게 규림을 맞았습니다. 결이 엄마 왔는가? 어여와서 이것 좀 도와줘. 조응식은 규림의 얼굴을 슬쩍 살폈습니다. 눈밑이 거뭇하게 그늘져 있었습니다. 규림도 어젯밤 쉬이 잠들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조응식은 그 그늘을 보며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무언가에 짓눌린 사람의 얼굴, 그것을 애써 웃음으로 덮으려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조응식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배달통을 챙기면서도 오늘은 반드시 규림과 마주 앉아 이야기해야겠다고 속으로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날 오후 배달을 다녀오는 길에 조응식은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한참을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아침에 들은 소문의 진원지를 자꾸만 되짚고 있었습니다. 한결의 진짜 아빠일지 모른다는 그 존재. 조응식은 곧 그 그림자의 정체가 김무진이라는 걸 어렵지 않게 눈치챘습니다. 8년 전 규림을 흔들었던 남자. 이탈리아에서 돌아와 도끼 어린 셰프가 되어 규림 앞에 다시 나타난 사람. 그리고 한결과 취향이며 성격까지 판박이라는 바로 그 남자. 조응식은 헬멧을 벗어 오토바이 손잡이에 걸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필 그놈이 돌아온 그때 규림 씨가 나한테 만나자 캤다 이 말이제. 조응식은 혼잣말을 삼켰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선명해졌습니다. 규림은 김무진이 다시 곁으로 파고들자 두려움에 조응식을 방패로 세운 겁니다. 오빠 동생 사이를 남자와 여자로 바꾸자던 그 말은 실은 김무진을 밀어내기 위한 급한 울타리였던 셈입니다. 조응식의 가슴 한복판으로 서늘한 씁쓸함이 밀려들었습니다. 그렇게 오래 기다린 고백이 정작 자신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누군가를 피하기 위한 도피처였다니. 조응식은 골목 담벼락에 등을 기대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회색 구름이 낮게 깔린 오후였습니다. 내가 방패막이면 그것도 참 서럽네. 조응식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래전 무진의 어모가 워낙 대단해 규림에게 고백 한 번 못 해보고 물러섰던 그 시절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무진이었고 지금도 무진이었습니다. 조응식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세월이 이렇게나 흘렀는데도 규림의 마음을 흔드는 건 여전히 그 남자 하나뿐인가 싶어 마음이 저릿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럽다고 이대로 모른 척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규림이 진심으로 자신을 붙잡은 게 아니라 해도 그 마음을 어물쩍 받아 챙길 생각은 없었습니다. 진심이 아니라면 아닌 대로 그 마음의 밑바닥을 제대로 마주하고 싶었습니다. 어설픈 위로나 동정으로 시작한 관계가 오래갈 리 없다는 걸 조응식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조응식은 주먹을 쥐었다 폈습니다. 이번에는 안 도망간다. 규림 씨한테 똑바로 물어봐야지. 조응식은 다시 헬멧을 눌렀으며 다짐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어물쩍 넘기지 않겠다고, 규림에게 정면으로 되묻겠다고. 오토바이 시동 소리가 골목의 정막을 깨고 길게 울렸습니다. 반찬 가게로 향하는 길 내내 조응식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신호에 걸려 멈춰 선 사이 조응식은 문득 한결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요즘 부쩍 게임 아저씨 이야기를 꺼내던 그 아이.
어쩌면 한결도 규림도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남자를 마음에 두고 흔들리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조응식은 자신이 그 사이에 어정쩡하게 끼어 있는 것 같아 씁쓸했습니다. 그러나 조응식은 이내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어정쩡하게 끼어 있느니 차라리 똑바로 물어 답을 듣는 편이 나았습니다. 규림 씨가 뭐라 하든 내는 도망 안 간다. 조응식은 신호가 바뀌자 다시 오토바이를 몰았습니다. 바람이 뺨을 세차게 스쳤지만 조응식의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반찬 가게 뒷마당은 손님들 발길이 뜸해진 틈을 타 잠시 고요했습니다. 조응식은 앞치마를 두른 채 설거지를 하던 규림을 조용히 불러 세웠습니다. 규림 씨,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조응식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늘 장난기 섞여 있던 부산 사투리에서 그 장난기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규림은 고무장갑을 벗으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왜요, 흥식 오빠? 무슨 일 있어요? 조응식은 규림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뒷마당 희미한 불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조응식은 한 박자 뜸을 들이더니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나한테 한 그 전화 진심이었소? 규림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거쳤습니다. 규림은 무어라 답하려 입을 열었지만 정작 말은 목에 걸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규림의 시선이 조응식을 피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손끝은 벗어든 고무장갑을 자꾸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게 오빠, 나는 규림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냥 이제는 나도 나이도 있고 결이한테도 아빠가 필요하고 그래서 규림은 준비해둔 말을 더듬더듬 이어갔지만 그 말은 스스로 듣기에도 궁색했습니다. 조응식은 그 흔들리는 눈빛을, 그 피하는 표정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이미 짐작하고 있던 답이 그 침묵 속에서 또렷하게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규림은 마음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에 쫓겨 그 말을 꺼낸 겁니다. 결이한테 아빠가 필요하다는 말조차 정작 자신의 마음을 감추기 위한 방패처럼 들렸습니다. 조응식의 가슴이 아릿하게 저려왔습니다. 그러나 조응식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재촉하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규림이 스스로 입을 열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뒷마당에는 멀리서 들려오는 저녁 장사의 소음만이 아득하게 깔렸습니다. 규림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뺨이 붉게 달아올랐고 눈가에는 옅은 물기가 어렸습니다. 조응식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너지는 듯 했지만 여기서 물러서면 두 사람 다 어정쩡한 거짓 속에 갇힐 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규림 씨. 조응식이 다시 나직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규림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조응식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규림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짧은 침묵이 두 사람 사이에서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규림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고무장갑을 꼭 끌어쥐었습니다. 오빠, 왜 그렇게 물어봐요? 그냥 좋게 넘어가면 안 돼요? 규림이 겨우 입을 열었지만 그 목소리는 잔뜩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응식은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좋게 넘어가자고 물어보는 기다, 규림 씨. 어정쩡하게 시작함은 나중에 둘 다 힘들어질까봐 그란다. 조응식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규림은 그 말에 더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조응식의 말이 옳다는 걸 알기에 오히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뒷마당 한쪽에 쌓인 빈 반찬통 위로 저녁 어스름이 내려앉았습니다. 규림은 그 어스름 속에서 오래도록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조응식은 그런 규림을 재촉하지 않고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조응식은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규림이 계속 말을 삼키자 조응식은 한 걸음 다가서며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규림 씨, 내가 하나만 물읍시다. 혹시 그 김무진이라는 사람 밀어낼라고 나 붙잡은 거요? 규림의 어깨가 움찔 떨렸습니다. 전곡을 찔린 얼굴이었습니다. 규림은 급히 고개를 저으려 했지만 조응식의 눈빛이 너무 깊고 진지에 차마 거짓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오빠. 규림의 목소리는 힘없이 흩어졌습니다. 조응식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가슴에 오래 담아둔 말을 꺼냈습니다. 동정이면 위장이면 나는 안 봤소. 그런 마음이면 지금 당장 그만둡시다. 나 그런 걸로 규림 씨 옆에 있고 싶은 사람 아이요.
규림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말이었습니다. 밀어내려고 던진 미끼를 조응식은 덥석 물기는커녕 그 밑바닥을 정확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조응식은 그러나 거기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규림에게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그런데 규림 씨, 만에 하나 진짜로 진심이면 그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요. 조응식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나는 이번만큼은 안 도망갈라요. 9년을 옆에서 지켜만 봤소. 규림 씨가 진짜 마음이라면 그 마음 온전히 받을라요. 도중에 발 빼는 일 없이. 규림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방패로 세우려 했던 사람이 오히려 자신을 향해 진짜 마음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위장인 걸 뻔히 알면서도 조응식은 그 위장을 진심으로 바꿔놓을 기회를 규림에게 내밀고 있었습니다. 규림의 가슴이 세차게 요동쳤습니다. 도망치려고 꺼낸 말이 이렇게 정면으로 되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규림은 입술을 깨물며 조응식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빠, 나는 그렇게까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빠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규림이 겨우 그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조응식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내가 판단할라요. 규림 씨는 그냥 진짜 마음이 뭔지만 말해주소. 나를 남자로 보고 한 말인지 아니면 딴 사람을 밀어낼라고 한 말인지. 조응식의 목소리에는 원망도 재촉도 없었습니다. 다만 오래 참아온 사람의 담담한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규림은 그 담담함 앞에서 오히려 더 크게 흔들렸습니다. 차라리 화를 내면 서운해하면 마음이 편했을 텐데 조응식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뒷마당의 불빛 아래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규림은 끝내 답을 잊지 못한 채 그저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조응식은 그런 규림을 재촉하지 않고 다만 조용히 그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규림의 머릿속에는 여러 얼굴이 뒤엉켜 지나갔습니다. 오래 곁을 지켜준 조응식의 다정한 얼굴, 다시 나타나 자신을 흔드는 김무진의 얼굴, 그리고 아빠를 그리워하는 한결의 얼굴. 규림은 조응식을 이용하려 했던 자신이 부끄러웠고 동시에 그 마음을 정면으로 마주하려는 조응식이 고마우면서도 두려웠습니다. 미안해요, 오빠. 나 지금은 대답 못하겠어요. 규림이 겨우 그렇게 말하고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조응식은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괜찮소. 급할 거 없다. 다만 다음에는 진짜 마음을 들려주소. 조응식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다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규림은 끝내 선뜻 답하지 못했습니다. 조응식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한결같이 자신의 곁을 지켜왔는지 잘 알기에 규림은 그 마음을 함부로 다룰 수 없었습니다. 오빠라는 이름 뒤에 숨어 조응식의 다정함을 편하게 누려온 세월이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코코아 한 잔을 내밀며 괜찮다고 말해주던 사람, 동생들이 사고를 칠 때마다 함께 욕해주고 함께 수습해주던 사람. 그런 조응식을 밀어내기 위한 방패로 쓰려 했다는 사실이 규림은 견딜 수 없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규림의 마음 한쪽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자리가 있었습니다. 8년 전 그렇게 매몰차게 떠나보냈던 김무진. 다시 나타나 자신을 흔드는 그 남자를 향한 마음이 아무리 눌러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규림은 그 자리를 애써 외면하며 조응식에게 손을 내밀려 했지만 조응식은 그 어정쩡한 손을 받지 않고 진짜 마음을 물어왔습니다. 오빠. 규림은 무어라 말하려다 다시 입을 닫았습니다. 어떤 말도 조응식에게 상처가 될 것 같았습니다. 진심이라 답하면 거짓이 될 테고 아니라 답하면 조응식의 오랜 마음을 짓밟는 셈이었습니다. 규림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조응식의 얼굴에서도 조금씩 빛이 발해갔습니다. 애써 담담하던 표정 위로 옅은 실망과 슬픔이 스며습니다. 조응식은 그 감정을 감추려 잠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규림 씨, 억지로 답하라는 거 아이요. 그냥 시간이 필요하면 그리 말해주소. 조응식이 낮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도 힘이 없었습니다. 규림은 그런 조응식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자신의 어설픈 거짓말이 결국 오래 곁을 지켜준 사람에게까지 상처를 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점점 더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규림은 고무장갑을 낀 손을 꼭 쥐었고
조응식은 그 손을 잡아야 할지 놓아야 할지 알 수 없어 그저 서 있었습니다. 규림의 머릿속에는 8년 전 그날이 다시 스쳤습니다. 무진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속물을 연기하며 등을 돌렸던 그날. 그 뒤로 규림은 다시는 누군가를 마음에 들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랑은 사치라고 자신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감정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여왔습니다. 그런데 무진이 다시 나타나 그 다짐을 흔들었고 겁에 질린 규림은 엉겁결에 조응식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비겁한 짓이었는지 규림은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나한테 너무 과분한 사람이에요. 규림이 겨우 그렇게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조응식은 그 말에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과분하다는 말로 도망갈라 하지 마소, 규림씨. 나는 그런 말 들으려고 물은 거 아이요. 조응식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아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규림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뒷마당의 저녁이 그렇게 무겁게 흘러갔습니다. 바로 그때 가게 앞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아니 이모. 그게 한결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다가 손님이 없는 걸 확인하고는 다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있잖아요. 한결은 두 사람 사이의 감도는 무거운 공기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신이 나서 제잘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받아쓰기 100점 맞았어요. 짝꿍은 2개 틀렸는데 나는 하나도 안 틀렸어요. 선생님이 잘했다고 스티커도 줬어요. 한결은 가방에서 공책을 꺼내 자랑스럽게 흔들어 보였습니다. 규림은 얼른 표정을 바꿔 아이를 맞았습니다. 우리 결이 잘했네. 진짜 대단하다. 규림이 애써 밝은 목소리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어딘가 어색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조응식도 슬쩍 표정을 풀며 한결에게 다가갔습니다. 오, 게리 우리 똑똑하네. 흥식 아저씨가 이따 아이스크림 사줄까? 조응식이 부산 사투리로 너스레를 떨었지만 평소 같은 장난기가 배어나지 않았습니다. 한결은 공책을 든 채 두 어른의 얼굴을 번갈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치 빠른 8살이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금세 알아챘습니다. 근데 엄마랑 흥식 아저씨 왜 그래요? 둘 다 표정이 이상해요. 한결이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규림과 조응식은 동시에 흠칫했습니다.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아저씨랑 반찬 정리 얘기하고 있었지. 규림이 서둘러 얼버무렸습니다. 맞다, 게리야. 어른들 일 얘기다. 조응식도 급히 맞장구를 쳤습니다. 한결은 여전히 미심쩍은 얼굴이었지만 이내 스티커 자랑에 다시 정신이 팔렸습니다. 아저씨, 진짜 아이스크림 사줄 거예요? 약속. 한결이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조응식은 그 작은 손가락에 자신의 손가락을 걸며 웃어 보였지만 그 웃음 뒤로는 씁쓸함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규림은 그런 조응식을 차마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한결은 손가락을 건 채 신이 나서 다시 제잘거렸습니다. 아저씨, 그럼 나 딸기 맛으로 먹을래요. 아니다. 초코맛이 더 좋을까? 한결은 아이스크림 종류를 고르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규림은 그 모습을 보며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밝게 웃을 수 있는 건 그동안 조응식이 든든하게 곁을 지켜준 덕분이라는 걸 규림은 잘 알았습니다. 흥식 오빠는 결이에게도 자신에게도 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마운 사람을 자신이 방패로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이 규림의 가슴을 또다시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결이야, 손 씻고 와. 저녁 먹어야지. 규림이 아이를 부드럽게 돌려 세웠습니다. 한결이 쪼르르 수도가로 달려가자 가게 안에는 다시 규림과 조응식 둘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조응식이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규림씨, 오늘은 그만합시다. 계리밥부터 챙기소. 조응식이 나직이 말하고는 배달통을 들고 돌아섰습니다. 한결의 해맑은 목소리만이 무거운 가게 안을 잠시 환하게 채웠습니다. 그날 밤 김무진은 레스토랑 다솔로의 불 꺼진 홀에서 박정우와 마주 앉았습니다. 두 사람 앞에는 식은 커피만 놓여 있었습니다. 무진은 낮에 장서현의 병실에 다녀온 참이었습니다.
오래 알아 누운 서연을 보며 무진은 여러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더는 어정쩡하게 미련만 붙들고 있을 수 없다는 다짐. 규림을 그저 멀리서 흔들기만 할 게 아니라 제대로 마주하든지 아예 놓아주든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결심. 무진은 그 다짐을 병실에서 스스로에게 되뇌고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무진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한 아이의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한결. 음식 취향도 성격도 좋아하는 게임까지 자신과 판박이인 그 아이. 정우야, 나 자꾸 그 애가 눈에 밟힌다. 무진이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박정우는 오랜 친구를 걱정스레 바라보며 무거운 전라도 사투리로 답했습니다. 야, 무진아. 너 그러다가 또 상처받는다. 그 여자가 결이는 너랑 아무 상관없다고 그러지 않았냐? 무진은 대꾸하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정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나가 물어보자. 인자 진짜로 끝난 거냐? 규림 씨한테서 손 뗄 거냐 말이여. 무진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끝내려고 했다. 비켜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무진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근데 정우야, 이상하게 발이 안 떨어진다. 그의 얼굴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박정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무진이 얼마나 오래 규림 때문에 아팠는지, 이별 후 얼마나 무너졌는지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 바로 박정우였습니다. 무진아, 나가 너 편이라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걱정돼서 그란다. 이번엔 너 진짜 마음이 뭔지 그것부터 똑바로 알아야 쓴다. 박정우의 말에 무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 끄덕임에는 확신보다 혼란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박정우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무진아, 나가 하나만 더 물어보자. 만약에 말이여, 진짜로 만약에 결이가 네 아들이면 너 어쩔 거냐? 무진은 그 물음에 오래도록 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무진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그 아이가 자신의 핏줄일지 모른다는 예감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취향도 입맛도 웃는 모습까지 어쩌면 그렇게 닮았는지. 모르겠다, 정우야. 근데 그 애를 보면 그냥 지켜주고 싶어져. 이유도 없이. 무진이 낮게 말했습니다. 박정우는 그런 친구를 안쓰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 도망치지 말고 똑바로 확인해봐. 어영부영하다가 또 놓치지 말고. 박정우의 말에 무진은 창밖 어둠을 오래 응시했습니다. 규림의 얼굴과 한결의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놓아주기로 마음먹었는데 그 결심이 자꾸만 흔들렸습니다. 불 꺼진 레스토랑의 밤이 두 남자 위로 깊게 내려앉았습니다. 요즘 한결은 부쩍 게임 아저씨 이야기를 자주 꺼냈습니다. 지난번 지갑을 돌려준 뒤로 다시 만나지 못한 게 못내 아쉬운 눈치였습니다. 그날도 한결은 반찬 가게 앞 평상에 앉아 배달을 마치고 돌아온 조응식에게 쪼르르 다가왔습니다. 흥식 아저씨, 게임 아저씨는 요즘 왜 안 와요? 한결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조응식은 배달통을 내려놓다 말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게임 아저씨? 게리야, 그 아저씨가 뭐 그리 좋노? 조응식이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되물었습니다. 한결은 신이 나서 제잘거렸습니다. 그 아저씨는요, 나랑 좋아하는 게임이 똑같아요. 먹는 것도 똑같고요. 매운 거 못 먹는 것도 똑같아요. 진짜 신기해요. 한결의 목소리에는 순수한 반가움이 가득했습니다. 조응식은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취향도 입맛도 똑같다는 그 남자. 조응식은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 어렴풋이 짐작하면서도 애써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그 아저씨는 바쁜갑다. 어른들은 다 바쁘거든. 조응식이 한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얼버무렸습니다. 한결은 입을 삐죽였습니다. 치, 나는 게임 아저씨 또 보고 싶은데. 아저씨한테 물어볼 것도 있는데. 조응식은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물어볼 게 뭔데, 게리야? 조응식이 조심스레 물었지만 한결은 배시시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밀이에요. 조응식은 그 비밀이 무엇일지 짐작이 가면서도 차마 더 묻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마음속에서 게임 아저씨의 자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걸 조응식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응식은 애써 웃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씁쓸한 예감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한결에게도 규림에게도 자신은 어쩌면 그 남자의 그림자에 조금씩 밀려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한결은 평상에 다리를 흔들며 조잘거렸습니다. 흥식 아저씨, 게임 아저씨네 레스토랑 이름이 다솔로래요. 근데 왜 커플은 안 받아요? 이상하죠? 한결의 물음에 조응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커플을 받지 않는다는 그 괴짜 규칙이 실은 규림을 향한 그 남자의 오래된 상처에서 비롯된 것임을 조응식은 어렴풋이 짐작했습니다. 글쎄다 게리야. 어른들은 다 사연이 있는 기라. 조응식이 아이의 머리를 헝클며 답했습니다. 한결은 알쏭달쏭한 표정을 짓다가 이내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아저씨, 나 게임 아저씨한테 우리 엄마 반찬 갖다 주고 싶어요. 엄마 간재미 무침 진짜 맛있는데. 조응식은 그 말에 가슴이 또 한 번 서늘해졌습니다. 아이는 아무 뜻 없이 던진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게임 아저씨와 엄마를 이어주고 싶은 아이의 바람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조응식은 그 마음을 애써 모른 척하며 평상 옆에 놓인 빈 반찬통을 정리했습니다. 평상 위로 저녁 햇살이 길게 드리웠고 조응식은 그 햇살을 등진 채 오래도록 한결의 옆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반찬 가게에는 여느 때처럼 손님들이 드문드문 오갔습니다. 그러나 규림과 조응식 사이에는 여전히 어색한 거리가 흘렀습니다. 반찬을 담다 손이 스치면 두 사람 다 흠칫 물러섰고 눈이 마주치면 급히 딴 곳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제 뒷마당에서의 대화가 아직 두 사람 사이에 무겁게 남아 있었습니다. 손님이 뜸해진 틈을 타 한결이 두 사람 사이를 오가며 장난을 걸었습니다. 엄마, 이 간재미 무침 진짜 맛있겠다. 나 하나만 먹어보면 안 돼요? 한결이 반찬통을 기웃거렸습니다. 아저씨는 오늘 배달 몇 번 갔어요? 나 오토바이 뒤에 태워주면 안 돼요? 한결은 규림에게 조응식에게 번갈아 제잘거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규림도 조응식도 웃으며 받아줬을 장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둘 다 예전처럼 환하게 웃어주지 못했습니다. 결이야, 반찬은 손님 거니까 함부로 만지면 안 돼. 규림이 부드럽게 타일렀지만 그 목소리에는 여느 때의 생기가 없었습니다. 게리야, 오토바이는 위험해서 안 된다 안 카나? 조응식도 짧게 답하고는 다시 배달통을 챙겼습니다. 한결은 그런 두 어른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뭔가 확실히 이상했습니다. 평소라면 엄마는 웃으며 자기를 안아줬을 테고 흥식 아저씨는 오토바이 흉내를 내며 장난을 쳐줬을 텐데 오늘은 둘 다 딴 사람 같았습니다. 한결은 반찬통 앞에 쪼그리고 앉아 두 사람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엄마가 조응식 쪽을 힐끗 보다가 눈이 마주치자 얼른 고개를 돌리는 것도 조응식이 괜히 헛기침을 하며 딴청을 부리는 것도 한결의 눈에는 다 들어왔습니다. 엄마. 한결이 조심스레 불렀습니다. 응? 규림이 돌아보자 한결은 무언가 물어보고 싶은 표정으로 입을 달싹였습니다. 그러나 이내 마음을 바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한결은 그렇게 말끝을 흐리며 두 어른의 얼굴을 다시 한번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마침 단골인 웅이 할머니가 가게로 들어섰습니다. 결이 엄마 그 조선 잡채 또 되남? 지난번에 너무 만나서 또 생각나 불어. 웅이 할머니가 반갑게 아는 척을 했습니다. 규림은 그제야 표정을 풀고 할머니를 맞았습니다. 그럼요 할머니. 금방 담아드릴게요. 규림이 서둘러 반찬을 담는 사이 조응식은 배달통을 챙겨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결은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엄마와 흥식 아저씨가 서로를 피하듯 자꾸 멀어지는 게 한결의 눈에는 영 이상하게 비쳤습니다. 평소 같으면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반찬을 담고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었을 텐데 한결은 반찬통 앞에 앉아 작은 턱을 괴고 골똘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무언가 자신이 모르는 큰일이 어른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무언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한결은 조응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규림은 뒷정리 때문에 조금 늦는다며 조응식에게 한결을 먼저 데려다 달라 부탁한 참이었습니다. 골목길에는 가로등 불빛이 노랗게 번졌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길어졌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걷던 한결이 조심스레 입을 뗐습니다. 흥식 아저씨. 조응식이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와, 게리야. 한결은 잡은 손에 힘을 주며 한참을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아저씨는요, 진짜로 우리 아빠 될 생각 있어요? 조응식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서 우뚝 멎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물음이었습니다. 조응식은 뭐라 답해야 할지 몰라 한동안 아이를 내려다보기만 했습니다. 한결의 눈은 진지했습니다. 장난이 아니라 오래 마음에 담아둔 질문을 겨우 꺼낸 얼굴이었습니다. 게리야, 그건 왜 물어보노? 조응식이 겨우 되물었습니다. 한결은 고개를 숙이며 발끝으로 땅을 툭툭 찼습니다. 그냥요. 우리 반 애들은 다 아빠 있는데 나만 없어서요. 아저씨가 아빠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 근데 게임 아저씨도 좋고. 한결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조응식의 가슴이 먹먹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아이의 그 작은 마음 속에서 아빠라는 빈자리가 얼마나 크게 자리 잡고 있는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두고 자신과 게임 아저씨가 한결의 마음 속에서 나란히 저울질되고 있다는 것도. 조응식은 선뜻 답하지 못한 채 한결 앞에 쪼그려 앉아 아이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게리야. 아저씨가 지금은 뭐라 답을 못하겠다. 근데 아저씨가 게리 많이 아끼는 건 그건 진짜다. 조응식이 겨우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결은 그 침묵과 어정쩡한 대답에서 무언가를 감지한 듯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조응식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걷던 한결이 다시 조심스레 입을 뗐습니다. 아저씨, 그럼 우리 셋이 계속 같이 살면 안 돼요? 엄마랑 아저씨랑 나랑요. 한결의 그 말에 조응식의 걸음이 다시 한번 멎었습니다. 아이의 소박한 바람이 조응식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조응식도 그 그림을 얼마나 오래 마음에 품어왔는지 몰랐습니다. 규림과 한결과 함께 웃으며 사는 평범한 저녁. 그러나 그 그림이 이제 손에 잡힐 듯 다가온 순간 조응식은 그것이 진짜 마음 위에 세워진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게리야. 그건 아저씨 혼자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네 엄마 마음도 있고 네 마음도 있고. 조응식이 겨우 답했습니다. 한결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나는 아저씨가 좋아요. 한결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조응식은 그 말에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말없이 골목을 걸어갔고 가로등 불빛만이 그 뒷모습을 따라왔습니다. 그날 저녁 규림과 조응식 그리고 한결은 오랜만에 한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규림이 조응식에게 저녁이라도 먹고 가라 붙잡았고 조응식은 잠시 망설이다 그 청을 받아들인 참이었습니다. 식탁에는 규림이 만든 간재미 무침과 조선 잡채, 따끈한 된장찌개가 올랐습니다. 겉으로는 여느 저녁과 다름없는 단란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규림과 조응식 사이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질문이 무겁게 남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밥을 먹으면서도 서로 눈을 잘 맞추지 못했고 필요한 말만 짧게 주고받았습니다. 규림이 국그릇을 조심스레 조응식 쪽으로 밀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찌개 좀 더 드세요, 오빠. 조응식은 손을 가만히 내저었습니다. 아이요, 됐소. 많이 묵었다. 그런 어색한 오감 사이를 한결이 신나게 메웠습니다. 엄마, 이 잡채 진짜 최고예요. 웅이 할머니한테도 이거 해줬죠? 할머니가 엄청 좋아했겠다. 한결은 젓가락으로 잡채를 집으며 제잘거렸습니다. 그리고 이 간재미 무침이요. 나는 세상에서 우리 엄마 간재미 무침이 제일 맛있어요. 게임 아저씨네 레스토랑보다 훨씬요. 한결의 말에 규림과 조응식이 동시에 젓가락을 멈칫했습니다. 그러나 한결은 그런 두 사람의 반응을 눈치채지 못한 채 계속 반찬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아저씨, 이 된장찌개도 먹어봐요. 엄마가 끓이면 진짜 다르다니까요. 한결이 조응식 앞으로 찌개 그릇을 밀어주었습니다. 조응식은 아이의 그 살가운 마음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 게리야. 네 엄마 솜씨는 최고제. 조응식이 애써 웃으며 답했습니다. 규림도 한결의 제잘거림에 겨우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복잡한 심경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둘러앉은 식탁은 따뜻했지만 그 따뜻함 아래로 팽팽한 긴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결만이 그 긴장을 알지 못한 채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며 연신 반찬 자랑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나 밥 더 주세요. 오늘 반찬 진짜 최고예요. 한결이 빈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규림은 아이의 그릇에 밥을 퍼담으며 애써 웃었습니다. 우리 결이 많이 먹어야 쑥쑥 크지. 규림의 목소리에는 여느 때의 다정함이 배어 있었지만 조응식을 향한 시선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조응식도 묵묵히 밥을 먹으며 이따금 규림과 한결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이 식탁이 얼마나 따뜻한지, 그리고 그 따뜻함이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조응식은 새삼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소중함 위에 드리운 그림자 또한 조응식은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규림의 진짜 마음, 한결이 그리는 아빠의 얼굴, 그리고 다시 나타난 그 남자. 세 사람이 둘러앉은 식탁은 겉으로는 평화로웠지만 그 아래로는 곧 터질 듯한 질문들이 조용히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규림과 조응식은 그런 한결을 바라보며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한창 밥을 먹던 한결이 문득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평소와 다른 진지한 얼굴로 규림과 조응식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두 어른은 아이의 그 눈빛에 저도 모르게 젓가락질을 멈췄습니다. 엄마, 흥식 아저씨. 나 요즘에 계속 생각한 게 있어요. 한결이 조심스레 입을 뗐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오래 마음에 담아둔 말을 겨우 꺼내는 듯한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인데, 결이야? 규림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한결은 잠시 밥그릇을 내려다보다가 이내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나 게임 아저씨가 진짜 우리 아빠였으면 좋겠어요. 순간 식탁 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한결은 아무렇지 않게 말을 이었습니다. 게임 아저씨는 나랑 좋아하는 것도 다 똑같고 나한테 진짜 잘해주고 그리고 엄마도 게임 아저씨 알잖아요. 그럼 우리 진짜 가족처럼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어떤 계산도 어떤 악의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빠라는 자리를 오래 그리워한 8살 아이의 순진한 소망이었습니다. 반 친구들이 저마다 아빠 자랑을 할 때마다 홀로 고개를 숙여야 했던 아이. 그 아이가 마음속에 품어온 작은 바람이 그렇게 무심코 식탁 위로 흘러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는 규림과 조응식에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규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은 입 밖에 내서는 안 될 이름이 아이의 입에서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튀어나온 겁니다. 조응식 역시 숨이 턱 막히는 듯 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아이가 자신을 향해 아빠가 되어달라 물었던 것을 떠올리면 그 말은 더욱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아이의 마음속에서 결국 저울추가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는지 어렴풋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내려앉았습니다. 한결은 두 어른이 아무 말이 없자 조금 머쓱해하며 덧붙였습니다. 왜요? 나 뭐 잘못 말했어요? 한결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규림은 얼른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결이야. 잘못한 거 없어. 규림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규림의 머릿속은 새하얘졌습니다. 아직 누구에게도 인정한 적 없는 이름이 아이의 입에서 그렇게 스스럼 없이 흘러나온 겁니다. 무진이 아무리 친자를 의심해도 규림은 단 한 번도 그렇다 답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이가 먼저 그 남자를 아빠로 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규림은 그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조응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응식은 밥 공기를 쥔 손에 자기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바람 앞에서 조응식은 무어라 대꾸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니라고 말할 자격도 그렇다고 맞장구 칠 자격도 자신에게는 없었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 흐르던 따뜻한 저녁이 한결의 그 한마디로 순식간에 낯설고 무거운 자리로 변해 있었습니다. 한결만이 그 정적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두 어른의 반응을 기다리듯 눈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규림의 젓가락이 그대로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무어라 말을 해야 하는데 목이 콱 막혀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응식 역시 숟가락을 든 채 굳어버렸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습니다. 서로의 눈 속에서 같은 당혹감과 같은 아픔을 읽어냈습니다.
규림은 얼른 무슨 말이라도 해서 이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어떤 말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게임 아저씨는 아빠가 아니라고 잘라 말하기에는 아이의 바람이 너무 간절했고 그렇다고 맞장구를 치기에는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었습니다. 결이야, 그런 말은 규림이 겨우 입을 뗐지만 말끝을 잇지 못했습니다. 조응식은 그런 규림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시선을 내렸습니다. 한결은 두 어른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자 잠시 갸웃하더니 이내 별일 아니라는 듯 다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아, 배고파. 엄마 이 잡채 더 먹어도 돼요? 한결은 자신의 말이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도 모른 채 반찬을 집어 입에 넣으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오물오물 잡채를 씹는 아이의 얼굴은 세상 근심 하나 없이 밝았습니다. 그러나 그 밝음이 오히려 두 어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규림은 아이의 웃는 얼굴을 바라보며 가슴 한켠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아이가 이토록 아빠를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걸 이제야 제대로 실감했습니다. 조응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오래 한결을 살갑게 챙겨왔는데 정작 아이가 아빠로 그리는 사람은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정적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식탁 위에 따뜻한 음식들이 서서히 식어갔지만 누구도 선뜻 젓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한결이 씹는 소리만이 그 무거운 침묵을 간간히 깰 뿐이었습니다. 규림은 겨우 정신을 붙들고 아이에게 물을 따라주며 애써 화제를 돌리려 했습니다. 결이야, 천천히 먹어. 체하겠다. 규림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조응식은 그런 규림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규림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그리고 그 당황 뒤에 어떤 마음을 감추고 있는지 조응식은 어렴풋이 읽어냈습니다. 한결이 그토록 그리워하는 그 남자가 결국 규림의 마음 깊은 곳에도 여전히 자리하고 있는 게 아닐까? 조응식은 그런 생각이 들자 밥맛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조응식은 내색하지 않고 아이를 위해 잡채를 더 덜어주었습니다. 게리야, 마이 묵어라. 조응식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그 안에는 애써 삼킨 씁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한결은 그런 어른들의 속내를 알 리 없이 그저 맛있게 밥을 먹었습니다. 방 안에는 텔레비전 소리도 다른 어떤 소리도 없이 오직 아이의 젓가락 소리만 이따금 울렸습니다. 규림은 조응식을 향해 무어라 변명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한결이 앞에 있는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무거운 마음으로 밥그릇만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규림과 조응식은 각자의 자리에서 방금 아이가 던진 그 한마디의 무게를 오롯이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조응식은 애써 입가에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게리 말이 맞다. 잡채 마이 묵어라. 조응식이 아이에게 반찬을 밀어주며 말했지만 그 목소리는 어딘가 힘없이 갈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조응식의 마음속에서는 방금 들은 말이 크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게임 아저씨가 진짜 아빠였으면 좋겠다던 그 한마디. 그 말이 자꾸만 귓가에 되울렸습니다. 조응식은 밥을 먹는 척하며 속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규림 씨 옆에서 무엇이었나? 정말 사랑이었나 아니면 그저 곁을 지키는 편안한 그림자였을 뿐인가? 9년을 한결같이 곁에 있었지만 정작 규림의 마음도 한결의 마음도 자신을 향하지 않는다는 걸 오늘 두 눈으로 확인한 셈이었습니다. 규림이 자신에게 만나자고 한 것도 결국 그 남자를 밀어내기 위한 방패였고 한결이 그리는 아빠도 자신이 아니라 게임 아저씨였습니다. 조응식은 자신이 그저 무진이 돌아오기 전까지의 임시자리, 방패막이에 불과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오래 참아온 서운함이 조금씩 표정 위로 새어나왔습니다. 조응식은 그 감정을 감추려 애써 물을 한 모금 마셨지만 굳어진 얼굴은 쉬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규림은 그런 조응식의 표정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오빠 규림이 조심스레 불렀지만 조응식은 괜찮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다. 게리가 워낙 솔직해서 아저씨가 잠깐 놀랬다 아이가. 조응식이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 감춰진 서운함을 규림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규림은 자신의 어설픈 고백이 그리고 아들의 순진한 바람이 결국 이 다정한 사람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내고 있는지 그제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조응식은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한결이 아직 아기였을 때부터 조응식은 아이를 업고 재우고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고 소풍날 김밥을 싸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규림이 힘들 때마다 곁에서 묵묵히 짐을 나눠지던 것도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랜 시간이 아이의 마음속에서는 게임 아저씨 한 사람의 무게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 조응식을 서글프게 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뭐한 기고. 조응식은 속으로 나직이 되뇌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를 아낀 것도 규림을 지킨 것도 후회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마음이 끝내 보답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이제는 받아들여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조응식은 그 씁쓸한 깨달음을 밥과 함께 꾹꾹 눌러 삼켰습니다. 규림은 그런 조응식에게 아무 말도 건네지 못했습니다. 위로의 말도 변명의 말도 지금은 오히려 상처가 될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각자의 마음을 감춘 채 서로를 향한 미안함과 서운함만 조용히 삼켰습니다. 식탁 위로 무거운 공기가 다시 내려앉았고 조응식은 그 공기를 견디듯 묵묵히 남은 밥을 삼켰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조응식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잘 묵었소. 오늘은 이만 가볼라요. 조응식이 담담하게 말하며 겉옷을 챙겼습니다. 규림이 얼른 따라 일어섰습니다. 오빠 벌써 가시게요? 차라도 한잔하고 가요. 규림이 붙잡으려 했지만 조응식은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다. 게리도 인자 자야 되고 나도 좀 피곤하다. 다음에 하자. 조응식의 목소리에는 원망도 서운함도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담담함이 오히려 규림의 마음을 더 아프게 찔렀습니다. 차라리 서운하다고 섭섭하다고 말해주면 마음이 편했을 텐데 조응식은 늘 그렇듯 자신의 아픔을 안으로 삼켰습니다. 결이야 아저씨 간다. 잘 자래이. 조응식이 한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인사했습니다. 한결은 아쉬운 얼굴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저씨 내일 또 와요. 아이스크림 약속 잊으면 안 돼요. 조응식은 그 말에 겨우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현관을 나섰습니다. 규림은 문 앞까지 따라 나가 멀어지는 조응식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깨가 유난히 무거워 보이는 뒷모습이었습니다. 규림은 그 뒷모습을 보며 자신이 건넨 고백이 정말 어떤 마음이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무진을 밀어내려는 방패였던 건 분명한데 정말 그것뿐이었을까? 조응식을 향한 마음이 조금도 없었다고 규림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오래 곁을 지켜준 그 다정함에 기대고 싶었던 마음이 아주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사랑인지 그저 의지하고 싶은 마음인지 규림은 스스로도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조응식의 뒷모습이 골목 어귀로 사라질 때까지 규림은 문 앞에 서서 오래도록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규림은 조응식이 오늘 보인 담담함을 곱씹었습니다. 진짜 마음을 물었을 때도 답을 듣지 못하고 돌아설 때도 조응식은 화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그 인내가 그 배려가 오히려 규림의 가슴을 더 아프게 후볐습니다. 규림은 자신이 그동안 조응식의 다정함을 너무 당연하게 여겨온 건 아닌지 되돌아보았습니다. 힘들 때마다 손을 내밀어준 사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곁을 지켜준 사람. 그런 사람을 위기의 순간에 방패로 쓰려 했다는 사실이 규림은 못 견디게 부끄러웠습니다. 미안해요, 오빠. 정말 미안해요. 규림은 어둠 속으로 사라진 조응식을 향해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그 미안함 뒤에 숨은 또 다른 감정을 규림은 여전히 이름 붙이지 못했습니다. 규림은 텅 빈 골목을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겨우 몸을 돌렸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는 규림의 어깨가 오늘따라 유난히 처져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차갑게 뺨을 스쳤고 규림의 마음도 그 바람처럼 시리게 흔들렸습니다. 조응식이 완전히 사라진 뒤에도 규림은 가게 앞에 홀로 남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한결은 이미 방에 들어가 잠들었고 밤거리에는 인적이 드물었습니다. 규림은 아까 식탁에서 한결이 던진 그 한마디를 몇 번이고 곱씹었습니다. 게임 아저씨가 진짜 아빠였으면 좋겠다던 아이의 목소리. 그 말이 규림의 가슴을 자꾸만 후벼 팠습니다. 규림은 그동안 자신이 아이에게 부족함 없이 해준다고 믿었습니다. 아빠 목까지 2배로 사랑을 쏟았고 반찬 가게 일이 아무리 고돼도 아이 앞에서는 늘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미처 채워주지 못한 아빠라는 빈자리가 그토록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규림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결이한테 아빠가 그렇게 필요했구나. 규림이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아이의 그 순진한 바람 앞에서 규림은 자신이 얼마나 아이를 외롭게 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규림의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조응식에게 건넨 고백. 그것이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무진을 피하기 위한 도피였는지 규림은 스스로도 헷갈렸습니다. 무진을 밀어내려고 조응식을 붙잡은 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조응식이 진짜 마음을 물었을 때 규림의 가슴이 아프게 요동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 요동이 미안함인지 아니면 오래 눌러온 다른 감정인지 규림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규림은 멀어진 조응식의 뒷모습을 떠올리며 그리고 다시 나타나 자신을 흔드는 무진의 얼굴을 떠올리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 사람의 마음이 그리고 아이의 바람까지 뒤엉켜 규림을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규림의 눈빛이 밤거리의 어둠 속에서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규림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 하나 보이지 않는 흐린 밤하늘이었습니다. 8년 전 무진을 지키려 스스로 등을 돌렸던 그 선택이 옳았는지 규림은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선택으로 무진도 자신도 그리고 태어난 아이까지 각자의 방식으로 아파왔습니다. 이제 무진이 돌아왔고 아이는 그를 아빠로 그리며 곁을 지켜준 조응식은 상처를 안고 멀어졌습니다. 규림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왜 늘 이렇게 서툴까? 규림은 나직이 자책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 뒤엉킨 마음을 언젠가는 정리해야 했지만 지금 당장은 무엇 하나 분명한 게 없었습니다. 규림은 잠든 한결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아빠를 그리며 잠든 그 작은 얼굴을 생각하니 규림의 가슴이 다시 한번 먹먹해졌습니다. 무엇이 아이를 위한 길인지 규림은 밤이 깊도록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디서부터 무엇을 풀어야 할지 규림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조응식은 방문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거실에는 박수남이 아직 잠들지 않고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흥씨가 인자 오냐? 규림신에서 밥 묵고 온겨? 박수남이 반갑게 아들을 맞았습니다. 조응식은 잠시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규림의 어설픈 고백과 한결의 순진한 바람을, 그리고 자신이 느낀 서운함을 어머니에게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잠시 일었습니다. 그러나 조응식은 이내 그 말을 삼켰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규림을 며느리 삼고 싶어 하는지 잘 알기에 이 복잡한 이야기를 꺼내 어머니의 마음까지 무겁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 엄마. 잘 묵고 왔다. 피곤해서 먼저 들어갈라요. 조응식이 애써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박수남은 아들의 낯빛이 어두운 걸 눈치챘는지 무어라 물으려다 이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래, 어여 들어가 쉬어라. 박수남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조응식은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방에 등을 기대고 앉아 조응식은 오늘 하루를 되짚었습니다. 규림과 한결 그리고 다시 나타난 김무진. 세 사람 사이에 얽힌 관계가 이제 어느 한쪽도 예전 같을 수 없게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예감이 무겁게 밀려왔습니다. 규림의 고백은 진심이 아니었고 한결의 마음은 다른 곳을 향했으며 자신은 어쩌면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조응식은 어둠 속에서 오래도록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이 하나하나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뒷마당에서 규림에게 진짜 마음을 물었던 순간, 골목길에서 한결이 셋이 함께 살면 안 되냐고 물었던 순간, 그리고 식탁에서 아이가 게임 아저씨를 아빠로 그리던 순간, 그 모든 장면이 조응식의 가슴에 무겁게 얹혔습니다. 조응식은 자신이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규림의 곁에서 물러서야 할지 아니면 그럼에도 끝까지 진짜 마음을 기다려야 할지. 오래 참아온 감정이 오늘따라 유난히 시리게 점여왔습니다. 그러나 조응식은 한 가지만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제 세 사람 중 누구도 어제까지의 자리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오래 지켜온 세 사람의 자리에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 균열이 앞으로 어디까지 번져갈지 조응식은 감히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조응식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창가에 섰습니다. 어두운 골목 저편으로 규림의 반찬 가게가 있는 방향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저 어딘가에서 규림도 잠 못 이루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응식은 조용히 커튼을 닫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바람 소리만이 낮게 울렸고 세 사람의 흔들리는 마음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국면을 향해 조용히 치닫고 있었습니다. 본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부터는 앞서 방영된 장면들 속에서 인물들의 마음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조응식은 왜 하필 지금 흔들리는지, 한규림의 그 고백은 정말 마음에서 나온 말이었는지, 그리고 어린 한결의 한마디가 왜 그렇게 무거운지 말이지요. 오래 쌓여온 관계와 그동안 조용히 깔려온 단서들을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다음 회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응식이라는 사람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조응식은 규림을 처음 만난 뒤로 줄곧 마음을 두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앞세운 적이 거의 없습니다. 늘 오빠라는 이름 뒤에 좋은 일엔 같이 웃고 굳은 일엔 같이 나서주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머니 박수남이 며느리 삼고 싶다며 아무리 등을 떠밀어도 정작 조응식은 고백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오래된 사연이 있습니다. 과거 두 사람이 알던 시절 규림 곁에는 김무진이라는 남자의 그림자가 워낙 짙었습니다. 조응식은 그 앞에서 제대로 마음 한번 내밀지 못하고 물러섰던 사람입니다. 그 물러섬의 기억이 지금까지도 조응식을 조심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조응식이 어떤 사람인지 앞선 회차의 한 장면이 그대로 보여줍니다. 도넛가게 간판이 떨어지려는 순간 조응식은 한결을 밀어내고 제 몸으로 그 자리를 막아냈습니다. 조금만 무리해도 뼈가 부러질 만큼 크게 상한 몸인데도 조응식은 실금만 살짝 갔다며 대수롭지 않은 척했습니다. 아이가 다치는 것보다 100배 낫다는 것이 조응식의 속마음이었습니다. 이 한 장면은 조응식이 규림과 한결을 어느 정도의 무게로 품고 있는지를 말없이 보여줍니다. 한 가지 더 눈여겨볼 점이 있습니다. 조응식은 한결에게도 아버지 같은 자리를 오래 채워온 사람입니다.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오토바이 뒤에 태워달라는 투정을 받아주고 학교에서 받은 스티커 자랑을 들어주던 사람이지요. 한결에게 조응식은 이미 든든한 어른이었습니다. 그러니 조응식이 흔들리는 것은 규림 한 사람 때문만이 아닙니다. 규림과 한결, 두 사람과 함께 꾸려온 그 자리 전체가 걸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회를 짐작해보면 이렇습니다. 조응식은 규림의 갑작스러운 고백 앞에서 마냥 기뻐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9년을 곁에서 지켜본 사람은 상대의 목소리 하나, 표정 하나에서 진심과 다급함을 구분해 내기 마련이지요. 오래 바라봐온 사람일수록 그 말이 설렘에서 나왔는지 두려움에서 나왔는지 더 예민하게 알아채는 법입니다. 게다가 규림은 좀처럼 먼저 손사래를 거두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규림이 먼저 벽을 허물었다는 사실 자체가 조응식에게는 기쁨보다 먼저 낯설므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는 한규림을 보겠습니다. 한규림은 감정을 얼굴에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으로 그려져 왔습니다. 좋으면 좋다고 싫으면 싫다고 티가 나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정작 자기 마음을 지켜야 할 순간이 오면 한규림은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진심을 감추기 위해 일부러 다른 얼굴을 꺼내드는 겁니다. 이 방어의 방식은 이미 오래전부터 반복되어 왔습니다. 과거 김무진을 떠나보낼 때 한규림은 스스로 속물을 연기했습니다. 재버릴 때는 좋았지만 빈털터리가 된 사람은 매력이 없다는 모진 말을 실은 김무진을 지키기 위해 일부러 뱉어낸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악역을 자처한 셈이지요. 한규림에게 위장은 자신을 감추는 도구가 아니라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방패였습니다. 이런 방어는 최근 장면에서도 여러 번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김무진 앞에서 조응식을 남편인 척 부른 일도 그렇고 한결 앞에서 자신을 이모라고 낮추어 말하는 순간들도 그렇습니다. 한규림은 마음이 흔들릴수록 더 단단한 껍질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한규림이 이렇게까지 마음을 감추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새벽부터 배달과 살림에 매달리며 홀로 아이를 키워온 세월이 한규림에게 사랑은 사치라는 생각을 심어놓았습니다. 한번 크게 데인 뒤로 다시는 누군가를 마음에 들이지 않겠다고 다짐해 온 사람이지요. 그래서 한규림에게 감정을 드러낸다는 것은 곧 지켜온 삶이 흔들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조응식에게 건넨 그 고백 역시 같은 눈으로 봐야 합니다. 오빠 동생 말고 남자와 여자로 만나자던 그 말이 정말 조응식을 향한 마음이었을까요? 다음 회에서는 이 고백의 온도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규림은 지금 김무진이라는 옛 이름이 다시 곁으로 파고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급하게 세운 울타리가 바로 조응식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아니라 겁에서 나온 손이라면 그 손은 언젠가 반드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을 가장 먼저 알아볼 사람이 바로 조응식이라는 점이 이 관계를 더 조마조마하게 만듭니다. 박수남의 마음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박수남은 오래전 버스 정류장에서 자신을 구해준 한규림에게 완전히 반한 사람입니다. 그 뒤로 줄곧 한규림을 며느리감으로 점찍고 아들 조응식을 곁으로 밀어왔습니다. 착하고 야무진 그 사람이 며느리가 되면 좋겠다는 것이 박수남이 오래 품어온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선 회차에서 그 바람이 뜻밖의 방향으로 꺾입니다. 한결의 아빠가 돌아왔다는 소문이 반찬가게에 흘러들었기 때문입니다. 진도에서 급히 돌아온 박수남은 그 말을 전해 듣고 눈물을 훔치며 조응식에게 물러나라 말합니다. 애 아빠가 돌아왔다는데 아들이 그 곁을 지켜봤자 무슨 소용이겠냐는 어미의 마음이었지요. 며느리로 삼고 싶던 마음이 컸던 만큼 물러서라는 그 말은 박수남에게도 아팠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그 소문은 사실 한규영이 한석중을 앞세워 지어낸 거짓말입니다. 조응식을 언니 곁에서 떼어놓으려는 계산이었지요. 그런데 하필 김무진이 다시 나타난 현실과 맞물리면서 거짓말이 우연히 진실의 모양을 갖추어 버립니다. 정작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조차 한결의 친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른 채 벌인 일이라는 점이 이 상황을 더 얄궂게 만듭니다. 박수남의 물러섬은 조응식에게도 깊은 그림자를 들이옵니다. 어머니가 눈물로 비켜서라 말했다는 것은 그만큼 한결의 아빠가 돌아왔다는 소문을 참말로 믿었다는 뜻입니다. 조응식으로서는 어머니의 그 마음을 모른 척할 수도 그렇다고 순순히 물러설 수도 없는 처지에 놓인 셈이지요. 오래 바라온 사람과 그 사람을 며느리로 바랐던 어머니 사이에서 조응식은 어느 쪽으로도 쉽게 발을 떼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음 회의 갈등이 여기서 씨앗을 얻습니다. 박수남이 물러나라 했기에 조응식은 더 조심스러워졌고 바로 그 조심스러움 속에서 한규림의 고백을 받은 겁니다. 물러서야 하는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민 셈이니 조응식으로서는 그 손을 덥석 잡기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리어 조응식은 그 손이 진짜인지부터 확인하고 싶어질 겁니다. 한결의 마음도 이해하기에 큰 축입니다. 한결은 8살이지만 눈치가 무척 빠른 아이로 그려져 왔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을 그리라는 숙제에 엄마만 그리고 아빠는 점 하나로 남겼던 아이입니다. 그만큼 한결의 마음속에는 아빠라는 빈자리가 오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빈자리가 앞선 회차에서 처음으로 소리를 냅니다. 한결은 한규림에게 자기도 이제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털어놓습니다. 친구가 아빠 자랑하는 것도 아빠 없다고 놀림받는 것도 더는 견디기 힘들다는 겁니다. 8살 아이가 꾹 눌러온 마음을 처음으로 꺼내놓은 순간이지요. 그런데 한결의 마음이 향한 곳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바로 게임 아저씨 김무진입니다. 두 사람은 좋아하는 게임도 음식 입맛도 매운 것을 못 먹는 것까지 똑같습니다. 한결은 그 닮음을 그저 신기해할 뿐이지만 보는 이들은 그 안에서 다른 의미를 읽게 됩니다. 한결의 친아버지가 김무진일 수 있다는 오랜 암시가 이 판박이 취향으로 자꾸만 고개를 드는 겁니다. 다만 이 관계는 아직 어느 쪽도 확인하지 못한 미확정의 단서로 남아 있습니다. 한결이 이렇게 게임 아저씨에게 마음을 여는 데에는 또 다른 사정도 겹쳐 있습니다. 한결은 유일하게 마음에 든 그 아저씨가 정작 엄마한테는 관심이 없다며 어린 마음을 알아왔습니다. 아이 나름대로는 엄마와 그 아저씨를 이어주고 싶은 바람을 품고 있는 겁니다. 엄마의 반찬을 가져다주고 싶다는 말 속에도 그런 마음이 배어 있었지요. 한결은 아빠라는 자리를 두고 조응식과 게임 아저씨를 저울에 올려놓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다음 회에 한결의 말 한마디가 큰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는 아무 뜻 없이 게임 아저씨가 진짜 아빠였으면 좋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진한 소망이 조응식과 한규림 사이에 흐르던 공기를 순식간에 얼려버릴 수 있습니다. 한결은 자기 말이 어떤 무게를 지녔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 모름이 어른들의 위태로운 균형을 건드리는 겁니다. 아이의 솔직함이 때로는 어른들이 애써 감춰둔 진심을 그대로 드러내버리기 때문이죠. 앞선 회차의 마지막은 두 사람의 결심이 같은 시각에 엇갈리는 자리로 끝났습니다. 김무진은 병실에 누운 장서연을 찾아가 이제 오빠 동생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로 만나보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한규림은 조응식에게 전화를 걸어 똑같은 말을 건넵니다. 오빠 동생 말고 남자와 여자로 만나 보자고 말이지요. 같은 밤 두 사람이 나란히 오래 곁을 지킨 사람에게로 몸을 돌린 겁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서로 어긋나 있습니다.
김무진은 한규림을 향한 미련을 접기 위해 장서연에게 갔고, 한규림은 김무진에게서 도망치기 위해 조홍식에게 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진짜 마음이 있는 쪽이 아니라 마음을 정리하려는 쪽으로 발을 옮긴 셈이지요. 이 엇갈림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김무진은 이미 앞선 회차에서 한결이 자기 아들일지 모른다는 예감을 접고 한규림의 인생에 끼어들 권리가 없다며 물러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쌍둥이 한규서와 한규민의 입에서 한규림이 결혼한 적 없이 홀로 아이를 키워왔다는 진실이 터져나오면서 그 물러섬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김무진의 친구 박정우의 자리도 함께 봐두어야 합니다. 박정우는 김무진이 규림 때문에 얼마나 오래 아팠는지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입니다. 이제 그만 잊자고 다독이면서도 정작 김무진의 마음이 자꾸 한결에게로 향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김무진이 놓아주기로 한 결심이 얼마나 무른지 박정우가 곁에서 계속 짚어주고 있는 셈이지요. 이런 유대가 있는 한 김무진이 장서연에게로 완전히 마음을 옮기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다음 회의 그림이 어렴풋이 보입니다. 두 사람의 어긋난 결심은 오래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망치듯 세운 관계는 작은 바람에도 무너지기 쉽기 때문이지요. 특히 한규림 쪽은 조홍식이 그 고백의 밑바닥을 그냥 지나쳐 주지 않으면서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겉으로는 두 사람이 새 출발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는 각자 지우지 못한 옛 마음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회의 핵심이 될 지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조홍식은 어정쩡한 관계를 오래 견딜 사람이 아닙니다. 앞선 회차들에서 조홍식은 늘 할 말은 하고 옳지 않은 것은 짚고 넘어가는 사람으로 그려져 왔습니다. 한규영의 약점을 쥐고도 함부로 휘두르지 않고 언니에게 제대로 사과하라며 정면으로 밀어붙였던 장면이 그렇습니다. 그런 조홍식이 9년 만에 받은 고백을 대충 받아 챙길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조홍식은 그 고백이 진짜 마음인지 아니면 누군가를 밀어내기 위한 방패인지 정확히 되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정이나 위장이면 받지 않겠다고 진짜 마음이라면 온전히 받겠다고 말이지요. 오래 기다려온 사람일수록 거짓 위에 세운 관계가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조홍식이 이렇게 나설 수 있는 데에는 지난 세월의 후회도 한몫합니다. 과거 조홍식은 김무진의 그림자에 눌려 고백 한번 제대로 못해보고 물러섰던 사람입니다. 그 물러섬이 어떤 아픔으로 남았는지 조홍식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만큼은 도망치지 않겠다는 다짐이 조홍식 안에 자리 잡았을 겁니다. 어물쩍 넘어가면 두 사람 모두 상한다는 것을 조홍식은 몸으로 겪어 알고 있는 사람이지요. 여기에 박수남의 물러나라는 말까지 겹쳐 있습니다. 조홍식은 어머니가 눈물로 비켜서라 한 그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규림의 고백을 받는 순간에도 조홍식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 관계가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은 절박함이 깔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확인의 순간에 한결의 한마디가 끼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임 아저씨를 향한 아이의 순진한 마음이 드러나는 순간 조홍식은 자신이 한결의 마음속에서도 그 남자에게 밀리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한규림에게도 한결에게도 조홍식은 김무진이라는 그림자와 나란히 저울질되는 처지에 놓이는 겁니다. 진짜 마음을 물었는데 돌아오는 것이 엉뚱한 이름이라면 오래 지켜온 그 자리는 그 어느 때보다 위태롭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조홍식의 오랜 짝사랑과 한규림의 감추는 마음, 그리고 박수남의 바람과 한결의 빈자리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고백이 정말 마음이었는지 아니면 겁에 질려 세운 방패였는지에 따라 세 사람의 자리가 크게 달라질 겁니다. 오래 곁을 지킨 사람은 그 진심을 반드시 확인하려 들 테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의 한마디는 그 저울을 예상치 못한 쪽으로 기울일지 모릅니다. 다음 회에서 이 위태로운 균형이 어디로 향할지 마음을 놓지 말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먼저 고백한 사람은 한규림인데 정작 흔들리는 쪽은 조홍식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에 불을 붙일 사람이 다름 아닌 8살 한결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래 지킨 자리가 과연 지켜질지 다음 회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